안녕하세요. 육안방 잔소리쟁이 안영희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갈수록 아이들은 요즘은 스마트폰에 빠지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애들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문해력이 떨어진다. 네. 이해력이 떨어진다. 그게 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긴 글을 읽지를 네.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오래 본다든지 이 보는 시간이 점점 어려지다 보니까 뭐 식당 같은 데 가더라도 보통 애기들이라든지 자연스럽게, 왜냐면 안 그러면 애들이 막 보채니까 엄마 아빠들도 뭐 식사를 하든지 자기들 좀 쉬려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알긴 알겠지만 네. 이제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요즘 그래서 최근에 이게 팝콘 브레인이라는 단어가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팝콘을 튀기는 뭐 브레인인가요? 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네. 이제 이게 생소한 단어, 요즘 신조어다 보니까 이게 뭐지 생각했는데, 팝콘 브레인이라는 것이 자체가 강한 자극이 넘쳐나는 디지털 환경 속에, 화면 속에 있는 현상에만 반응할 뿐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뭐 좀 느리게 변하는 진짜 현실에는 좀 무감각해지는 데를 말해요. 그 자극적인, 네, 뭐 그러니까 팩팩 팝콘처럼 들어가는. 팍 튀기는 만큼 강한 자극에 예민하게 하지. 지금도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지만 네. 저희도 어느 순간 시간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5분, 7분, 옛날 사실 10분 이상의 영상도 봤는데 그렇게 요즘은 길었구나, 네. 요즘은 한 사람들이 딱 재미없어 획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대부분 이제 숏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쇼츠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 같은 것도 이렇게 릴스 같은 거 짧은 영상을 그렇죠. 긴 조금 시간 노출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긴 그렇죠. 시간 노출에는 짧게 보고 빨리 넘긴다. 그죠? 음. 그래서 쇼폼 이런 걸 더 많이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특히 아이들한테 이게 문제가 되게 되는데, 특히 이게 뇌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만 3세까지 아이에게는 이런 팝콘 브레인이 치명적입니다. 그 어릴수록 안 좋죠. 그렇죠. 이게 자극적인 영상을 볼 때 뇌는 집중력이 이렇게 발생하고, 이는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수동적으로 이게 집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재밌네 하면서 이게 쑥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동적인 집중력이 익숙해지게 되면 능동적인 집중력이 필요할 때는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죠. 발휘가 안 좀 되네요. 시간을 내서 뭐 공부책을 본다든지 네. 사람들하고 얘기한다든지 뭔가 집중적으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발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무기력하거나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렇죠. 감정에 충동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요즘 애들이 그래서 요즘 학습력이 자꾸 떨어진다 그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또 제가 얘기하면서 또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나죠. 저희 아이도 이때까지 폰도 안 해주고 그렇죠. 너무 데이터에 노출 안 했었는데 좀 그냥 뭐 핑계입니다. 뭐 처음 받아서 패드에다가 문제집을 푼다는 걸 핑계로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안 풀고 다른 것들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 이 친구가 하는 말을 보니까 요즘에 자꾸 우울하대요. 엄마가 유튜브를 안 보여주고 핸드폰을 잘 안 보여줘서 우울하다. 그래서 왜 우울하지 생각하니까 이걸 제가 이 단어를 하니까 팝콘 브레인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그럴 수 있구나. 항상 강한 자극에 이렇게 노출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는 자극이 하게 되면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뭐 멀리 있지 않네요. 저희 근처에도 있다는 그래도, 걸로. 아니 그러니까. 작년까지 중2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데이터 노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착하게 책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작년 후반기부터는 노출이 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시작하니까 무섭네요. 그러니까 사춘기와 뭐 팝콘 브레인과 합치니까 정말 팍팍 튀깁니다, 진짜. 맞네요. 예. 그러면서 감정의 기복이 겁나 심해지고 뭐 애가 갑자기 우울하단 말이 그러니까요, 입에 네.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울한 말이 뭔지 아냐 그러면 그냥 우울하대요. 믿고 뭐, 따지지 말고. 그냥 피곤도 하고 학교에 뭐 수행도 많고 하니까 기분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사춘기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게 문해력이 떨어지게 되면 학습 능력 떨어지게 네, 되고 네. 아이들이 나중에 자꾸 처져버리게 되거든요. 네, 네.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각별한 이게 주의가 필요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스마트 중독에 의한 팝콘 브레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게 온라인을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온하고 오프라인. 그렇죠. 온오프라인의 균형 잡힌 생활 습관. 그럼 어떻게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인터넷을 쓸 수 없잖아요. 폰을 안 쓸 수는 없는데 그것도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혼자 책 공부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렇죠. 그게 진짜 한데. 소통하고. 네. 그래서 저때는 평소에 이게 핸드폰 사용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네, 네. 어머니 이게 어릴 때 많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좀 때문에 케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일단 최대한 이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서로 약속을 통해서 이게 정해놔야 되고, 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간에 서로 눈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늘려야 됩니다. 네, 네, 네. 저희도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하고 이제 아이가 크고 사춘기가 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로 그런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그죠. 같더라고요. 대화하는 시간이.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아이가 좀 일기를 쓰거나 또 노래를 부른다든지 또 두뇌를 자극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할 수도,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렇죠. 이제 좀 하면 좋겠고, 네. 그보다 또 중요하게 많이 권해드린 거는 운동입니다.
바깥 활동해야 되고요. 뛰어놀아야 됩니다. 운동해야지만 이 온오프의 아까 그런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 편도체 활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아무래도 이렇게 시각으로만 들어오는 자극을 오감 모든 것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새로운 단어, 저도 이제 이번에 뭐 브레인 팝콘 브레인. 팝콘 브레인을 알아봤는데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어머니들께서도 특히 어린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보이스킹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네. 한번 좋은 방향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네, 노력하셨으면 팝콘 브레인은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방합시다. 네. 이처럼 궁금한 추가 요가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희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